관계에 대해서요. 관계. 그러니까 요 관계 방정식, 제가 인생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기 참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공식이더라고요.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읽으시고 있고요. 항상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과잉반응을, 왜 이렇게 격렬하게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잘못된 여성들을 비하하는 문화가 있었구나. 아니, 남자들한테 받은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은 이상하게, 내가 괜히 남자들하고 이상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잘못된 문화나 상처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 적절하게 유연하게 반응을 유연하지 못하는 다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것이 이 문제가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참 이거 정말 행복한 사람 이 비밀을 알고.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하면 이제 여담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걸 좋아하시죠? 아브라함 링컨하고 비교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두 사람이 성향도 비슷하고요. 자란 백그라운드도 비슷하고, 그죠? 변호사였다는 거, 또 선거 때마다 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신앙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걸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9살 때인가 세상을 떠나시고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가 아브라함 링컨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구두수송공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아버지와 같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싸우다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상원 연설에서 처음 대통령이 되고 상원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공화당이요. 반대당의 그 늙은 상원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할 얘기가 있다고 줬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취임연설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상. 그런데 대통령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당신 아버지가 구두수동공이었고 당신은 또 아버지가 구두수동인 거 알고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내가 신는다. 여기 이 안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 대통령이라고 까먹지 말라. 우리가 네 신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욕적인 얘기예요.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대통령도 안 한다고 못해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노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점은 뭐였냐면 그때 씩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예술가였어요. 아버지가 만든 부분은 절대로 고장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신고 있는 구두가 만약에 고장나면 뭐가 잘못됐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한테 얘기하시죠. 내가 언제든지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예요. 단순히 그냥 구두수공이 아니라 이게 이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가난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본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노예방에 나오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갈라져 있는 미국 하나로 묶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항상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틀림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 상처가 그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를 못 보셨겠지만 그분이 그런 이제 아주 단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만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보 나 좀 도와주는 책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주본을 하는 옛날에 주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당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체육 시간에 나가면 이제 가방 돌보고 애들 옷 보고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죽 가방을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가죽 가방을 면도칼로 그걸 자기 자선에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옹호하든 그를 지원하든 노사모라는 노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이 술회 사건으로 사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 글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유인태 씨, 서울고 나오신 분이죠. 전교대학교 나오시고요. 합격하신 분이죠. 유인태 씨가 노무현 대통령께 직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대통령인데 어떻게 범법자를 옹호하십니까? 아무리 당신이 구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노사모 회장이 나올 때도 범법자로 지켜서 감옥에 들어가서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다가 그 사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냐. 그건 개인적으로 당신이 얘기하시지만 이 당신은 대통령은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직언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유인태 교수실장한테 당신과 같이 KS 마크는 뭐 당신과 같은 KS 마크는 뭐 무슨 얘기예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온 사람 당신들이 모른다.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유이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은 국정을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하는데, 태조왕건 여러분 아시죠? 태조왕건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알죠, 남자들. 태조왕건 보면 세 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궁예, 그 다음에 왕건, 그 다음에 변원. 그 세 사람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요? 왕건을 좋아해요. 또, 거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군 것 같아요? 궁예, 그죠? 궁예도 있죠. 예, 사실은 뛰어난 인물이 궁예예요. 태조왕건이 주인공이니까 다 태조왕건 좋아하는데, 인물로 보면 궁예가 출중해요.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변원이에요. 왕건이 사실은 떨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세 사람 중에서 왕건이 불을 세우거든요. 참 그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세 사람이요, 태어난 게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궁예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변호는요, 평민 출신이고요. 왕건은요, 호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궁예는 부모가 없어요. 상류사에 보면 신라 왕족의 부여인데 그냥 어떤 정변이 모두 위해서 혼자 도망을 치는데 부모들은 죽고 그때 이제 눈을 하나 잃어버렸죠. 변호는 평민신 아버지가 명절이었어요. 평민신이요. 그런데 아버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견호는 어때요? 분노가 많아요. 왕건은 아버지가 좋은 가정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장보와 재창 활동 같은 인물로 알고 있고 아버지는 금성 강원도 금화군 지역의 문수였어요. 아주 좋은 가정.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란 양반 가정이 아니라 그 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견훤이 사실 국내가 한 나라를 좀 위대한 누구겠거든요.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고구려를 보수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자랐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궁녀가 왜 무너졌어요? 궁녀가 왜 무너졌어요? 의심, 의심, 의심.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녀가 만들어내는 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관심법을 만드는 거예요. 관심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배신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거든요. 신뢰. 트러스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뢰는 누구한테서 여러분 얻는 거예요? 부모한테 얻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그 사람에서 신뢰를, 여러분, 인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약하게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일어나서 그냥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툭툭 보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3년 동안은 최소한 전적인 의지, 돌봄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관계 속에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 속에서 이 트러스트, 신뢰, 기본적인 신뢰를 얻게 만드는데 국내는 어때요? 그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정상에 올라오니까 뭐예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다 나를 배반할 것 같아, 버릴 것 같아. 누구처럼요? 부모님처럼. 그러니까 관시법을 만들어요. 나중에 관시법으로 다 정적을 제거합니다. 나중에 누굴 죽여요? 아내를 죽이고 아들. 그래서 보통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게 뭐였어요? 아까 보면 결국 국내 그래서 결혼은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국내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결혼은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냐면 정말 남자 중에 남자예요. 전쟁을 하면 왕건이 정말 쩔쩔매요. 그런데 결국은 이 변호인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 누구한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버지, 아작이라는 인물. 그 아주 일관성이 없는 인물. 나중에는 그 자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왕관한테 가서 귀순을 하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인간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왕인데 적국에 가서 귀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테레비를 보면요. 결혼이 그 복을 받고 피를 토해요. 아주 그 TV만 기가 막히게 인간 심리를 어떻게 참고. 근데 상궁잘 보면 결혼이 왜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밥병 죽어요. 그 아버지의 관계가 없어졌는데 그 아버지한테 배신을 당하죠. 근데 누구한테 또 나중에 배신을 당해요? 장남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피해당하고 부산사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도 신라를, 왕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정말했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처럼 받으시던. 그래가지고 왕관한테 가서 왕관을 적용해서 군대를 이겨서 누구를 쳐요? 내가 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들 다 죽이고 싶은데 왕관이 아들을 살던 거예요. 참 왕관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병 없어요. 그래서 왕관을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리더십이 되려면 관계대명사가 돼야 돼요. 예, 일본에도 똑같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일본 역사 보면 일본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과 도요토 히데요시 임진왜란의 주인공 도요토 히데요시하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관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을 통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통일해요? 아주 격렬하고 그냥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부장한테 살해를 당하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도요토 히데요시였어요. 도요토 히데요시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 풍나. 그러니까 풍나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숨지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아주 좋은 가정에 태어난 좋은 부모 그런 관계가 좋았던 오다 노부나가가 숨을 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본은 통일해서 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요. 우리는 크게만 생각하면 좁게 보면 가정의 문제를 주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를 주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관계에 푼다고 제가 정의하는데 이걸 파더백라고 얘기하고요. 파더백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삶의 때로 책임감같이 지금 열리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의 영광을 의미한다. 이게 결국은 한 자녀의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성격 형성도 중요한데 성격 형성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80%고 유전적인 요인이 20%고 환경 요인이 80%라거든요. 그런데 유전이나 환경은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죠. 그죠? 환경도 가정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부모라는 거죠. 부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만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은 어때요? 우리 대해서 괜찮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인생을 살아가자는 게 그런 결론이죠.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창조할 수 있고 자녀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시키는 대리자로 가정에 세워주시는 그런 대리자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약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제 많은 학자들이 표현했거든요. 아버지 부재 현상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사회 그 문제 다 보면 다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요. 흑인 사회가 왜 저렇게 전통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버지 부재. 가난을 풀어낼 수 없는, 범죄를 풀어낼 수 없는 이 아버지 부재. 아버지를 두려고 우리가 기분 부재 이런 게 아버지 부재.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나타나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 수치가 많고 자기의식이 많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정서를 미성숙하고 발을 잘 내면 폰잘 내면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주 진취적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천천히 할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사회성이 그러니까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사회적이 되는데 사회성이 그러니까 똑똑해지지만 반사회적인 사람도 많다는 게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아마 사회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버지의 근대에서 온 사람들이 중요감과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사회성이 높아지고 또 창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EBS에서 실험한 결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하나요? 엄마하고 노는 걸 좋아하나요?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하나요? 왜 그럴까요? 네, 엄마하고 놀면요, 엄마는 틀에 맞춘 대로 놀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면 그렇게 계속 가야 된대요. 근데 아빠들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막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대요. 근데 그걸 틀을 어기면 엄마들은 또 꼭 충고를 해요. 뭐 조언을 해준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가. 끝나고 나면 꼭 인생에 유익한 얘기를 꼭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다이나믹하게 논다. 놀이 자체로. 놀이 속에서 근데 애들이 스스로 깨달아간다. 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놀이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조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 그래서 요즘에 알파고리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알파고리의 특징이 뭐예요? 알파고리 뭐예요? 이제 여성도 있지만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알파고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서 아버지 왜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건 틀림없죠. 근데 이제 왜 아버지가 그래요? 세대관관 얘기하다가 그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버지를 그 정도로 본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는데 텔레비전 앞에 있는 아버지, 참이슬 마시는 아버지, 낚시 못하는 아버지, 낮잠 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작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는 왜라는 시를 썼는데 엄마가 있고 냉장고 줄까 강아지가 줄는데 아빠라는 말이 없고 내가 마지막에 뭐라 하냐 아빠는 왜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요즘에 큰 문제가 이게 문제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가정 얘기 제가 얘기했죠. 국가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문제는 이혼율이 너무 높고, 출산율이 낮고, 그런 비판상이라는 거. 경제적으로 보면, 최고 이혼율가 노사분비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새로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새로운 공장을 안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가 경제는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가정에 일어나는 것도 다른 문제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 템프라고 하는데, 결국 인생을 30년, 30년, 30년 나누면 30년은 가정과 끝나고, 30년은 가정과 직장을 끝나고, 30년은 가정과 사회를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활동 문제는 크게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돼가지만, 우리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마음의 고향. 이게 제 정의를 내렸고요. 자,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아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서로 괴물하지 말고요. 새롭게 접근하면 성격이 가능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데, 자,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 아들, 딸로서 자녀로 살죠. 자녀로서 누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뿐인 부모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관계가 세워지고, 결혼했을 때 부부 관계가 세워지고,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사회 관계가 세워지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부모 관계가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부모와 관계를 회복해요. 여러분 저 어떤 리더십을 되느냐? 따뜻한 리더십이 되느냐? 아니면 일을 하면서 상처를 남기는 리더십이 되느냐? 여기에 들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지긋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밖에 아버지는 그런 말밖에 못할까요? 여러분 잘 되라고.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어요. 딴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버지는 들 밖에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대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대에서 얘기할 때 눈물의 불상구성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공부하는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강의 듣더니 그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게밖에 나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아버지의 관계를 여러분 행복하시라는 거. 해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항상 리더들은 해손을 내미는 게 리더예요. 그죠? 부모를, 관계를 회복하는데 부모를 떠나는 부모, 부부, 자녀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항상 부부가 있으시고 부모가 있으시고 자녀가 3인이라는 거. 요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절대로 놓지 마세요. 아무튼. 부모가 들어가면 거룩한 무슨이고 자녀가 귀여운 무슨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부부가 있으니, 부모가 있으니 자녀가 3인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서, 떠남이 건강해야 만나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잘 떠나야만 여러분 아내와 만남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제도나 문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다 가정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거든요. 지금은 다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교도하게 만들고, 부부관계가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남이 잘 되어야, 여러분이 부모를 잘 떠나야, 건강하게 떠나야, 부부관계가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거. 새로운 만남이 건강해진다는 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로 살거든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데, 미래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꿔야 되거든요. 현재를 바꾼다는 건 그냥 심플하게 제 이론에 의하면 접근하고 반응할 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누가 만들었어요? 과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는 과거에 선택될 때가 있죠. 3단론 보면 과거를 바꿔야 되는데 과거를 바꿀 수는 있죠. 그 인간은 사실 미래를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영화죠. 타임머신이라는 영화. 영화는 그래서 과거로 가서 과거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뭐예요? 이 과거라는 것은 역사죠. 역사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과 일어난 사건의 해석.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부여되죠.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 과거로 자유가 있죠. 그걸 우리 용서하고요. 용서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할 수가 있을 때 우리는 화해가 일어난다. 자, 이걸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저희가 되죠. 성운이가 되죠. 그때 형들을 만나면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사고는 자유한 것들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도 중요하지만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의 신뢰라는 거죠. 요셉이 이상한 짓을 하죠. 형들한테 이렇게 곡식을 주면서 거기다 그 푸대 쪽에서 뭘 집어넣죠? 뭘 집어넣어요? 예. 그릇을 집어넣죠. 왜요? 예, 신뢰가 안 돼요. 용서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이 상사 때문에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걸 통과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요. 이게 사실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열어주신가. 그래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있지 말라. 또 용서하고 용서받았으면 신뢰를 쌓아가라.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 이것이 사실 다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과거랑 그걸 갖춥니다. 우리 제가 역사를 전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정권만 바꾸면 그냥 과거 청산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에서 과거 싸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면 뭘 잃어버려요? 미래를 나가지 못한다. 중국이 무서운 건 뭐냐면 중국은 과거에 좀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과거를 안 풀어요. 무서운 민족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한계를 중요시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상처를 그냥 아주 갈기갈기 찢어놔요. 다 한계를 빼. 과거 처절하게 싸우고 미래를 나가지 못한다. 이게 제가 역사를 보면 참 부관참시라는 말, 옛날에 이제 부관참시라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을 또 간에서 꺼내다가 또 목을 잘라. 이런 민족.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어요. 상처를 배물리 하지 말라고.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고 고맙습니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좀 자주 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일본의 에마토 마사라는 과학자가 와서 많이 했는데, 이것도 좀 넘어가고. 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세상을 갖고 있어서 질문할 게 있다 하시면 돼요. 나이를 좀 들고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 하시면 되니까 내가 느껴진 부분을 바꾸고 싶다. 이만큼 되고 싶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나라를 바꾸기 실패해요. 나중에 가정이라도 바꾸고 실패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뭘 깨달았을까요? 그치, 나만 바뀌어.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어, 나라가 바뀌어, 세상을 바뀌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됐습니다. 이래서 실패합니다. 인생을 새로 잡기 위해서 혼창통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뭐예요? 스피릿. 예, 내가 어떤 아버지만,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어머니가 될 것인가 더 중요하죠. 앞으로 내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스피릿이 가져가는 거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보수적이냐, 빈보적이냐,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거든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신앙 자체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그러나 보수적이었지만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과 반응, 제자 훈련에서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반응하는가 구현하는 것이 사실은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나 자신을만 갇혀있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보면 불통의 사회입니다. 그 불통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꼴통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꼴통. 아주 그냥 젊은 꼴통, 늙은 꼴통.
진보 꼴통, 보수 꼴통이요. 믿는 꼴통, 안 믿는 꼴통하고 꼴통으로 이 꼴통과 이 소통의 차이는 뭐예요? 꼴통은 내가 오르니까 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꼴통이에요. 소통은 뭐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소통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소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좀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제 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멋진 리더십 되길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면 이제 대답을